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상들입니다. 아주 기록적인 날입니다. 예. 현자가 연초 가격으로 복귀했어요. 네, 반도체 필요 없나 봐요. 3분기 실적이 줄어든다는 아직 보장이 없는데 26년이 적자가 난다는 보장도 없는데 적자 그 부근에서 나왔던 주가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완전한 선반영. 이건 선반영 이상 아니야? 이제 피크를 뭐 확인했다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아, 물론 뭐 싸진 않아요. 실적 뭐 10조씩 해가 분기별 10조씩 해서 40조 내봐야 뭐 400조대 언저리의 시가총액 뭐 적정 가격이지 뭐. 네, 그건 맞습니다. 네. 뭐 사실 레거시와 HBM 양대 축이잖아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HBM도 25년까지는 더블씩 성장하는 게 맞는데 그 이후부터의 성장성이 아직은 보장이 좀 안 됐다는 측면이 좀 약한 것 같고 그게 업데이트가 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 뭐 한 4일 전인가 그때 이제 한미반도체 부사장님 나와서 이제 방송 나오신 거 보니까 뭐 이제 나중에는 핸드폰에 전부 다 HBM 들어갈 거다 하면서 엄청나게 시장이 커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일단 증권가에서 그걸 추정치로 좀 반영하는 데는 아직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 HBM의 26년 이후의 성장성을 추정하지 못하고 있다. 추정치에 많이 반영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정말 피크아웃이거나 겠죠. 그리고 이제 메모리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수요가 좀 많이 안 올라온다는 게 확인이 완전히 되고 있죠. 네, 그거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양대 축이 다 약하니까 뭐 실적이 주가도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이크론 좀 부진하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올랐다가 많이 올랐다 빠지는 거고 아직도 비싸. 우리 한국 메모리 업체에 비하면 반토막 더 나야 돼. 맞잖아. 하지만 미국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반토막 나야 되는데. 네. 예, 오늘 코스피 0.6% 하락, 코스닥은 1.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개인만 샀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천억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2,400억 매도를 했고, 삼성전자만 외국인이 4,200억 순매도했고요. 하이닉스에 400억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합쳐서 한 4,600억 정도 순매도를 하면서 반도체에 엄청나게 매도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 대만, 뭐 일본도 소폭 하락했고 대만도 한 0.6% 떨어졌고 뭐 홍콩이나 뭐 상해 다 0.45%씩 좀 오늘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네요. 코스피도 뭐 반도체는 많이 떨어졌지만 0.6% 정도 하락했으니까요. 오늘은 가장 좋았던 건 밸류업 쪽이었던 것 같아요. 금융주들이 많이 올랐죠. 보험 섹터가 1등이었는데 뭐 삼성화재, 흥국화재, 한화선보, 삼성생명이 다 3, 4%씩 상승을 했고요. 오늘은 또 희한하게 유통에서 전반적으로 좀 올랐어요. 삼성물산 같은 이제 지주사 애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 뭐 LG도 8% 올랐고요. GS도 5%대, 뭐 CJ도 4.4%대, 뭐 LS, 두산, 세아제강 지주, SK, 롯데지주 다 오늘 지주사들 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유통 섹터에서 이마트, 현대홈쇼핑, 한샘, 신세계, GS 리테일,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호텔신라 이런 것들 그동안 조금 인기가 없었던 업종이잖아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조금씩 상승을 했습니다. 전기가스 업종은 주요 이제 저 PBR로 많이 소속이 되어 있죠. 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다 2에서 4%대씩 상승을 했습니다. 전기세를 올릴 건가 봐요. 무더위가 끝나고 나면 찬바람 불면 전기세 올리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좀 반영이 되어 있죠. 통신 섹터도 KT, 뭐 SKT도 2%대씩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업종 오늘 사실 뭐 금융주, 뭐 밸류업하는 금융주, 은행증권 보험, 은행은 조금 약했습니다. 보험이 오늘은 좀 셌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주사들 밸류업 기대감이 좀 올랐던 거, 그게 좀 주요 상승 업종 특징이었고 그동안 좀 막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섹터별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정말 편차가 큰데 오늘은 뭐 반도체 그리고 어제 강했던 2차전지 그리고 그동안 강했던 바이오도 오늘은 조금 많이 빠진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뭐 조선이나 화장품 이쪽에서는 좀 반등이 나오면서 뭐 하루 올랐다 하루 떨어졌다 또 다음 날은 또 저쪽이 올랐다 저쪽이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습니다. 참 난이도 높은 시장인 것 같아요. 오늘은 딱 찍어서 그냥 밸류업 가능성 있는 주식 쪽만 오른 거예요. 제가 외국인이라 오늘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외국인이라면 뭐 한국에 어떤 걸 투자할까? 아니 뭐 대주들 지들 마음인데 뭐 내가 괜히 했다가 대주주한테 밥 될 일이 있어? 근데 왜 배당 늘린다고 했으니까 그래 배당 늘리는 주식은 비싸지 않고 싸니까 그 얘네 뭐 계속 밀어붙이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이거나 하자. 이건 싼 맛에 30% 50% 정도 수익 날 수 있겠네. 오케이.
그 외에는 이 나라는 볼 게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막 귀에 들리는 거야. 계속 귀에 들려. 그런 것 같네요. 이 나라 안 돼. 뭐 이러면서. 네. 그리고 뭐 전기전자 섹터가 오늘은 제일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여기서 애플 관련주들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틀 전, 뭐 한 3일 전, 요때 좀 아이폰 16 기대감 때문에 그쵸. 많이 올랐다가 오늘 하루에 좀 뺐습니다. 네. BH는 10% 하락했고요. LG누텍도 7%대 하락했고, 뭐 LG 디스플레이도 한 5%대 하락했고, 그리고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전형적인 이제 HBM 관련주들도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네. 현대일렉트릭도 오늘 4% 빠지면서 전력기기도 그동안 좀 좋았는데 요즘에는 좀 투자 포인트가 신선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네, 다 알고 있잖아요. 네네.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그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네. 전력기기도 쇼티지 안 나는 거 모르는 사람 없고 다 좋은데 뭔가 신선함이 조금 부족해서인지 좀 약발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뭐 삼성전자도 오늘 2.5% 떨어졌고요. 하이닉스도 3.3% 떨어져서 메모리 업체들 약세가 좀 계속되고 있고 소부장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이제 삼성전자 연초 가격까지 떨어져가지고 기대가 아예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적자는 안 나고 그냥 소소하게 분기에 몇 조 버는 이런 회사로 이제 다시 이제 네. HBM3 뭐 퀄테스트 통과 이런 거를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뭐 별로 이제 필요 없고 그런 건 안 해도 돼. 괜찮아. 뭐 너희들 뭐 하겠어? 뭐 별로 관심 없고 그냥 그래서 그냥 그래. 배당이나 많이 주든가. 그러면 조금 사볼게.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배당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으네요. 뭐 분기 돈 좀 벌면은 뭐 배당 수익률 한 5% 정도 땡겨줘야 그때서야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는 메모리고 뭐고 반도체고 뭐고 뭐 어디 수혜를 입고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뭐 너희 나라는 그런 나라니까 배당을 많이 주면 내가 그건 투자해 줄게. 결국 이런 쪽으로 가야 돼.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운수장비 섹터가 오늘 두 번째로 하락을 했는데 현대차와 기아가 3%대씩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밸류업 좀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고 네. 현대차도 대표적인 이제 기업 가치 재고 계획 막 올리고 그렇죠. 주주 가치 많이 올리려고 하는 업체인데 오늘은 판매량 데이터가 조금 8월에 좀 부진하면서 네. 좋지 않았고요. 밸류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부터 사실 정부에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밸류업 지원 방안 1차 세미나, 2차 세미나 계속했고 5월 달에 밸류업 공시 제도 도입을 해서 여러 이제 기업들 선제적으로 좀 공시를 한 기업들도 있죠. 네. 그리고 9월 달에는 밸류업 지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거래소에서 9월 말쯤에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라는 걸 만들어서 발표할 거고 11월, 12월쯤 되면은 요거 기초자산으로 한 ETF 상품도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어떤 종목들이 이 지수에 포함이 되느냐에 따라서 ETF 수급도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걸 또 제로섬열로 해서 또 K세론 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KB증권에서는 최근에 이제 미국 경기가 좀 둔화되고 이제 환율도 하락하고 대선 불확실성도 있고 기업 실적도 우려되고 이런 악재가 좀 겹치면서 주도주 찾기가 어려워졌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밸류업 기업이 투자 대안이다 이런 언급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증권주, 은행주, 보험주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했고 지주회사들도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현대기아차가 많이 떨어졌던 건 글로벌 판매량이 8월달에 좋지는 않았습니다. 글로벌 도매 판매에서 이제 현대차가 33만 3천 대 팔았는데 전년 대비 5.3% 감소했고 기아는 25만 2천 대 팔았는데 전년 대비 1.7% 감소했습니다. 해외에서 모두 다 판매량이 좀 감소했어요. 특히 현대차가 7.2%나 좀 떨어지면서 크게 떨어졌고 기아는 1.3% 정도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리 좀 수요가 좀 둔화되는 모습, 경쟁도 조금 심화되는 모습들이 좀 데이터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당히 좀 불을 뿜었잖아요. 오늘은 조금 하락하면서 에코프로 BM이 오늘 4% 하락해서 다시 코스닥 1위를 알테오젠에 내줬습니다. 네. 근데 이제 KB증권에서는 2차전지에 좀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좀 냈는데 그 포인트로는 민주당의 당선 가능성을 좀 언급을 해줬습니다. 네. 7월부터 민주당이 조금 우세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이게 2차전지 주가 상승으로 좀 연결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8월부터겠죠. 7월까지는 트럼프가 피격이 있었으니까 좋았고 8월 이후 해리슨으로 바뀌고부터 그렇죠. 네, 트럼프 후보가 딱 피격된 그 사건이 있었던 직후에 트럼프 지지율이 쫙 솟았잖아요. 그때가 트럼프가 52% 지지율, 바이든이 47%여서
민주당이 한 5% 격차로 열세를 보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트럼프의 가능성이 확 올라갔죠. 네. 근데 이제 9월 1일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트럼프가 46%, 해리스 후보가 등판하면서 50%, 그래서 민주당이 4%포인트 앞서는 수치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제 설문조사를 어느 기관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편차는 좀 있지만 어쨌든 최근에 좀 해리스 후보에 좀 많이 좀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만약에 민주당이 대선에 승리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IRA나 이제 AMPC 같은 2차전지 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세제 혜택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 보조금 수혜 가시성이 최소 4년에서 8년까지는 확보가 될 거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제 투심 돌리기엔 충분하다. 이런 의견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탑픽으로는 포스코 퓨처엠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양극재 업종 내에서는 좀 실적이 가장 양호할 것이다. 그리고 고객사인 GM 전기차가 판매 호조를 보일 것이다. 이런 언급들을 좀 했습니다. 네, 확실히 뭐 트럼프가 지지율이 올라갈 때 그때 2차전지주들이 조금 그 뭐 IRA 폐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반영하면서 주가가 떨어졌던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작용이 해리스 후보로 인해서 나타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뭐 투심 전환만으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측면에서는 아직은 LG엔솔과 삼성 SDI 모두 25년도 매출액 컨센서스는 최근에 좀 지속적으로 좀 하향되고 있는 추세는 여전히 맞는 것 같고요. 물론 24년 대비해서는 한 20%대 정도 반등이 있긴 합니다. 다만 그 수준이 이제 가이던스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요. 컨센서스는. 네. 그리고 뭐 광물 가격도 여전히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적으로는 아직 딱 반등할 거다라는 그런 시그널은 좀 없는 것 같지만 일단 뭐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 상승 이게 좀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호재죠. 분명히 호재고 아직까지 뭐 탄산 리튬 가격이나 이런 것들 중국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뭐 턴한 건 없는데 아무래도 큰 차이가 있죠.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쪽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주는 참 약한데 7월 달과 이제 9월 달 최근에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이제 호재가 조금만 터져도 상한가까지 막 밀어 올려버리고 요랬던 모멘텀이 비슷한 뉴스가 지금 터지면은 전혀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기업의 이 밸류체인의 구조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발빠르게 좀 변화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캐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엔비디아 향으로 초저조도 동박 납품이 임박했다 이런 보도가 좀 났습니다. 이것도 예전에는 그 솔루스 첨단 소재가 좀 났던 기사였거든요. 작년까지는 엔비디아 AI 가속기에 동박 적층판 요거를 누가 만드냐? 대만에 있는 엘리트 머티리얼즈 그리고 두산전자 이렇게 듀얼 밴더로 좀 납품을 했는데 올해 4분기에 이제 블랙웰 출시하잖아요. B100 시리즈부터는 두산전자가 솔밴더로 좀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산전자도 이 CCL을 납품하는데 초저조도 동박이 필요합니다. 요거 납품을 이번에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한테 받는 이 콜테스트를 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두산전자 향으로 동박 납품은 현재 블랙웰 시리즈에는 솔루스 첨단 소재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 롯데 머티리얼즈가 이제 내년부터는 납품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솔밴더에서 이제 듀얼로 이제 바뀌는 거고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동박은 이제 두산 콜테스트는 이미 완료가 됐다고 하고 엔비디아도 콜테스트 통과를 해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 블랙웰 다음이 이제 루빈 시리즈부터 내년부터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그 지난 7월쯤인가요? 그때 이제 솔루 첨단 소재가 요 기사 때문에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네. 엔비디아 벤더구나 라고 하면서 근데 오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엔비디아 벤더가 됐는데 오늘 2% 올랐습니다. 예전에 엔비디아 N자만 나와도 그냥 획 올랐는데 그렇죠. 투심이 많이 예전과는 좀 달라진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리기판 한때도 굉장히 핫했잖아요 시장에서. 기가비스라는 업체가 이제 유리기판에 이제 TGV 검사 솔루션을 만드는데 국내에 L사의 러브콜을 받았다. 아마 LG 이노텍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좀 됩니다. 지금 L사가 개발 중인 이제 유리기판 샘플에 활용할 검사를 기가비스에다 의뢰를 했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기가비스 관계자에 따르면 유리기판 검사 공정의 핵심인 TGV 검사가 가능한 업체를 찾다가 기가비스의 기술을 인지하고 우선적으로 테스트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고 기술력도 굉장히 우수하다고 기가비스 측에서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유리기판은 SKC 자회사인 앱솔리스가 가장 좀 앞서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등이 추진하고 있는데 앱솔리스는 이미 이제 기가비스 검사 장비의 샘플 테스트를 통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L사까지
기가비스의 검사 장비를 이제 뭐 통과를 했다고 하니 좋은 평가를 했다고 하니까 네. 세 곳 중에 두 곳을 통과했으니까 사실 유리기판 밸류체인 중에서는 사실상 핵심 기업으로 좀 우뚝 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 유리기판 상용화가 좀 가까운 그건 아니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주목을 네. 안 받고 있고 오늘 또 한때는 22%까지 주가가 급등했다가 5%대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TGV는 구멍 뚫는 겁니다. 유리에 구멍 뚫는 게 잘 뚫려졌는지 검사하는 거죠. 네. 네. 나중에는 또 한번 이게 또 시장에서 네. 핵심 뭐 서버 지금 뭐 액침 냉각 뭐 이렇게 해서 물 냉각, 순행식 냉각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유리가 엄청 뜨겁잖아요. 유리 냄비도 있을 정도니까 열 전도율이 엄청난 거잖아. 그러니까 유리를 쓰면은 그 열을 방출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조금 더 방법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유리 기판 얘기가 나오는 건데 뭐 예를 들어 블랙웰이나 이런 것들은 뭐 1000W 이상 쓴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열 문제가 엄청난 문제가 될 겁니다 분명히. 네. 그리고 오늘 사실 바이오 주가도 아침엔 좋았는데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뭐 특히 뭐 CDMO주들이 이제 생물보안법으로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오늘은 바이넥스 9% 하락, ST팜도 한 4.6% 하락, 삼성바이오도 한 0.4% 정도 떨어졌고 알테오전도 잘 오르다가 1%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뭐 ABL 바이오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8.5% 정도 네. 하락세, 뭐 삼천당 제약, 메지온 이런 회사들도 좀 많이 떨어졌는데. 비만 치료제 회사들은 오늘 좀 주가가 좋았어요. 네. 인벤티지랩도 9.3%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한때는 뭐 20% 넘게 올랐었는데 그래도 상승폭은 좀 많이 반납은 했고요. 유한양행도 한 3.5% 정도 상승을 했고 근데 이제 교보증권에서 인벤티지랩에 대해서 비만 치료제의 글로벌 진출 준비가 완료됐다 이런 리포트를 냈습니다. 인벤티지랩은 이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 LAI라고 하는데 이거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약효가 좀 기존보다 좀 장기간 지속되도록 좀 투약 주기를 늘려주는 이런 기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네. 21년도에는 이제 탈모 치료제, 22년도에는 뭐 치매 치료제, 24년도에는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장기 지속형 주사제 공동 개발 계약을 좀 체결했던 이력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비만 치료제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빅파마들이 후속 파이프라인의 제형 차별화 전략을 좀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뭐 경구용이나 아니면 장기 제형 치료제 이런 기술들을 좀 적용을 하려고 여러 이제 기술 기업들을 좀 접촉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 유한양행하고 1개월 제형을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빅파마와도 비만 치료제의 장기 지속형 주사제 공동 개발 논의도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뭐 곧 뭔가 좀 호재가 근접했다 이런 식의 리포트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주가가 좀 한때 급등을 했었죠. 네. 예전에는 뭐 일상 이상하고 기술 수출하고 이런 회사들에서 최근에는 이런 제형 변경 같은 알테오젠도 이제 혈관 주사 맞아야 되는 거를 이제 피하 주사 제형으로 좀 바꿔주는 기술을 갖고 네. 있잖아요. 이런 기술 바이오텍들이 좀 많이 주목을 시장에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또 기타 뭐 유통 섹터도 희한하게 좀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 화학 섹터도 좀 상승했어요. 네. 네,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스프레드가 좀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SBR 뭐 합성고무 요거하고 MB라텍스 요거 만드는데 합성고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재료는 떨어지는데 수출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MB라텍스도 수출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는 한 24% 정도 올라왔고 전방업체들도 가동률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어서 업황이 좀 개선세가 시작된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영업이익도 시장 기대치가 조금 올라가고 있어서 오늘 한 5%대 좀 상승을 했는데 전반적인 화학 섹터가 좋아지는 거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 NCC 업체들의 이 스프레드를 보면은 1분기에는 톤당 252불, 2분기에는 270불 이렇게 좋게 상승을 하다가 7월 달에는 293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8월 달에는 277불로 다시 좀 꺾여서 내려왔거든요. 네, 8월 들어서 조금 IT의 전방 제품 수요가 좀 둔화되는 모습, 그에 따라서 중국의 ABS 가동률도 85%에서 65%로 많이 둔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화학업체의 전반적으로 뭐 좋은 움직임은 아니고 일부 화학 품목에 대해서는 마진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는 기초 화학 쪽은 정말 어렵겠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제 중국발 공급 과잉의 타격으로부터 아직 네.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상황이 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또 아마존에서 APR의 이 메디큐브 AGR 부스터 프로 이 제품이 1위를 했다는 소식도 좀 있었어요. 네. 주름 및 안티에이징 디바이스 부분에서 APR 제품이 1위를 기록을 했고 요 APR의 메디큐브 제품은 이제 토너 부분에서도 1위한 품목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8.3%나 오늘 주가가 좀 상승을 했고 아직 그 이 K뷰티가 이제 거의 피크아웃이냐 이런 논란이 좀 있는데 피크아웃이 아니다라는 징표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메디큐브, 리쥬란, 리들샷 이런 파마리서치나 VT 제품들도 요즘에 계속 회자가 되면서 틱톡 트렌드도 계속 신고가를 뽑는다고 하니까 글로벌리 이 K뷰티에 대한 관심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도 아직 성장 여력이 많이 널려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기타 소식으로 10월 1일 날 국군의 날인데 그때 임시 공휴일로 의결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사인만 남았다라고 아침에 좀 뉴스를 봤는데 사인 갑자기 왜 하셨겠죠? 왜 하는 거야? 그러게요. 네. 화요일 날인데 10월 3일이 개천절이에요. 목요일이거든요. 개천절은. 그래서 화요일 휴일, 목요일 휴일 이렇게 애매하게. 그래서 월요일 출근했다가 쉬었다가 출근했다 쉬었다가 출근했다 쉬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휴일 만들어줬으니까 고맙긴 하죠. 신기하네. 왜 갑자기?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금투세에 대해서 보완 패키지 법안을 입법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보완 패키지 하고 있습니다. 얘기 나온다는 거니까 유예 안 할 모양이네. 유예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선. 와, 이건 누구 좀 아는 사람 연결 좀 해주세요. 내가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이분들한테. 이 왜 상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모르시진 않을 거예요. 몰라. 의견들도 많이 들었는데. 주식 3천만 원 이상 사면 다 신고해야 돼요. 주식 해봤을 리가 없어. 다 신고해야 돼요. 3천만 저기 뭐지? 있잖아요. 공직자요? 공직자 고위공직자들 신고해야 되죠. 신고해야 되는 어디더라? 무슨 처가 있어. 무슨 처? 인사혁신처는 아닌데 무슨 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안 해요. 주식을 알 수가 없어. 주식이 왜 나라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죠. 그냥 자본시장에 투기하는 거로 알지 이게 기업에 자금을 조달해줘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고 벤처가 성장할 수 있고 이런 토대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고 봐. 답답합니다. 아쉽긴 한데 어쨌든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완 패키지 말씀을 드리면요. 금투세 관련해서는 일단 손실 2월 공제 기간 원래는 5년간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10년으로 확대를 합니다. 손실 본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손실이 메꿔지기까지는 세금 안 떼겠다는 건데 그 손실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를 하고 원래 그리고 또 하나 논란됐었던 게 이제 자식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이제 주식으로 돈 번 거 5천만 원 못 벌어도 100만 원 이상만 벌어도 이게 양도소득 금투세로 들어가니까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에서 탈락된다는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기본공제에서는 탈락 안 되도록 100만 원 이상 벌어도 이렇게 바꾸도록 한다고 하고 건보료도 안 올라가게 이것도 건보료 산정에서 금투세를 제외한다고 합니다. 금투자 소득을. 그리고 국내 주식 기본공제 5천만 원 이상 번 것만 세금 내라 였는데 요거 한도를 1억으로 상향을 시켜서 1억 못 벌면 이제 세금 안 내고 1억 이상 벌면 세금 내라 이렇게 한도도 좀 상향을 시켰고요. 신고 방식도 반기마다 원천 징수하는 방식에서 연 1회 확정 신고하는 방식으로 좀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개정들을 좀 반영을 해서 공동 발의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여러 투자자분들이 아예 폐지하거나 정말 최소한 유예를 바라고 있는데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바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만큼 일단 이렇게 통과가 될 가능성도 투자자로서는 염두를 좀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이렇게 된다면 받아들여야죠. 어쩔 수 없죠. 적응해야죠. 내년도에 그러면은 지금 물려있는 주식이 보석 같은 주식이 되겠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지금 물려있는 주식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손절을 함부로 팔면 지금 안 되겠네. 치면 안 되고 내년에 쳐야 된다. 물론 지금 먹었을 때마다 치는 거지. 옆에서 같이 양념처럼. 먹은 거는 미리 지금 팔아야죠. 올해 팔아놔야죠. 올해 먹은 거는. 먹은 거는 올해 팔고 이제 손실 본 거는 내년에 파는 게 지금 파는 것보다 낫고.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이 많이 빠진 게 이 이슈가 나오면서부터 더 강화된 것 같아. 갖고 있는 것 중에 많이 빠졌거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아예 수익 실현 빨리 끝내고 싶은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 먼저 수익 실현을 해놓고
내년에 다시 보자 뭐 이런 거 아닌가. 아 참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주가가 바닥에 있었던 놈들은 안 빠졌어. 조금 올라온 게 많이 빠지더라고 오늘 보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ISA 계좌는 좀 혜택을 확대하겠다. 이 법안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ISA 계좌 세제 확대는 이건 이제 여야 간의 갈등이 아니라 둘 다 이제 세제 혜택을 확대하려고 하는 만큼 네. 방향성은 일단 확대되는 쪽으로 거의 뭐 확정적인 것 같아요. 네. ISA 계좌 내에서 원래 중개형 ISA를 만들면 국내 주식만 투자할 수 있었잖아요. 개별 종목을. 해외 주식은 안 됐는데 이제 해외 주식 직접 투자도 가능하게 변경을 추진한다고 하고 연간 납입 금액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과세 수익이 200만 원까지만이었잖아요. 전액 비과세로 변경을 하겠다고 하네요. 이 전액 비과세라면 엄청 혜택이 좀 상당합니다. 엄청 큰데 이거 5년밖에 유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계속 할 수 있어요. 아, 5년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계속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200만 원 그 전에 200만 원이라는 이제 세제 혜택을 다 받았으니 네. 이제 만기 끝내고 새로 계좌 트고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 만약에 전액 비과세라고 하면 네.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뭐 금융투자 수익이나 이자 배당 수익도 전부 다 이제 비과세라고 하면 그럼 다 ISA로만 하겠네 주식을? 그렇죠. 근데 이제 납입 한도가 네. 3천만 원이라고 바뀐다고 하면은 그럼 5년 한도면 1억 5천이고. 예, 1억 5천이죠. 1억 5천 자식 계좌들 전부 ISA로 터줘야 되네. 그렇죠. 19세 이상이라면 ISA 계좌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제 그 저희가 ISA 계좌 만들어 달라고 이제 했는데 만들어 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 저기 이름은 유현, 유진호, 안지원 네. 이쪽을 컨설턴트를 찾아서 ISA를 등록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한 중순쯤 넘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지금 이번 주에 5.5% 상품이 있다고 하니까 네. 그거는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주식 안 하시는 분들. 야, 그럼 일반인들은 IS 계좌로 1억 5천으로 해가지고 그거 키워가지고 15억 되든 20억 되든 세금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나중에 없어지겠는데? 그리고 이제 이 세제 혜택 확대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그 여든 야든 다 동의하는 바이기 때문에 네. 세제 혜택이 지금보다는 훨씬 확대가 되니 이거는 19세 이상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씩 만들어야죠. 그러니까는 3천씩 5년이면 1억 5천인데 1억 5천으로 투자 딱 시작하면은 딱 완전 좋은데 1억 5천 못 만들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전액 비과세는 이거 굉장히 큰데 안 바뀔까 중간에? 네. 전액 비과세가 진짜 되면 좋겠어요. 아니 이걸로 150억 만들면 어떻게 할까? 100배 먹어가지고. 그럼 뭐 그래도 비과세? 그래도 비과세겠죠. 야, 이렇게 바뀌면. 근데 150억을 만들 수 있을까요? 1억 5천으로? 100배 되죠. 100배 할 수 있어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배 먹을 수 있다. 네, 뭐 신한서울증권 어플에서 중개형 ISA 계좌를 만드시면 됩니다. 네.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추천 직원 나오면은 직원 이름을 네. 적으시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궁금한 네. 거 있으시면은 또 전화 연락 주시고요. 센터로. 네. 네.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관리점을 입력해야 된다. 혹시 그런 게 나오면 센트럴 금융센터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